자, 살로만 뉴스 첫 번째 경기는 1번 경기로 들어온 풀럼과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2부 리그 1위를 차지하면서 프리미어리그로 복귀를 했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에게 밀려서 준우승에 그쳤는데 어쨌든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리시즌 성적이 2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비아레알과의 평가전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지난 시즌 2부 리그 우승의 상승세를 프리시즌에서도 어느 정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영입 선수로는 스포르팅 출신의 수비형 미드필더 주앙 팔리냐 선수를 영입을 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인 공격형 미드필더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중원을 공백을 메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날 출신의 골키퍼 레노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골문까지 강화를 한 풀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수비형 미드필더 잠보 앙귀사라는 선수는 지난 시즌에 나폴리로 임대가 됐었는데 아예 나폴리로 완전 이적이 되면서 앙귀사 선수가 팀을 떠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선 자원인 파비오 까르발류 선수가 리버풀로 이적이 되면서 2선에서의 화력 저하가 조금은 예상이 되고 있는 풀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리버풀과 맞대결을 펼쳤던 시즌이 2020-21 시즌인데, 그 시즌에 리버풀을 상대로 리그에서 두 번의 맞대결 1승 1무로 우위를 점했던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의 덜미를 최근에 심심치 않게 잡아왔다는 점에서 리버풀 역시 개막전부터 이변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리시즌 성적 3승 3패로 이 기복이 있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대부분 패배를 했던 경기는 백업 자원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스트라스부르와의 홈 경기에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했는데, 이 스트라스부르와의 평가전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백업이 가동이 됐기 때문에 주전 자원들에게는 휴식을 부여를 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주전이 나섰던 맨시티와의 커뮤니티 실드 경기에서는 3대1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여전히 리버풀도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영입 선수로는 벤피카 출신의 누네스 선수가 리버풀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풀럼 출신의 2선 자원인 까르발류 선수가 리버풀로 이적이 됐고, 주전 측면 자원이었던 사디오 마네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났기 때문에 이 공격 측면 쪽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핵심 공격수입니다. 왼쪽이 2부 리그 득점왕인 미트로비치이고 오른쪽이 1부 리그 득점왕인 모하메드 살라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의 풀럼의 미트로비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2부 리그에서 무려 43골이나 넣으면서 압도적인 2부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미트로비치 선수가 풀럼에서 2부 리그에서는 항상 굉장히 많은 골을 넣는데, 확실히 풀럼이 1부 리그로 올라오고 난 이후부터는 1부 리그에서는 좀처럼 그렇게까지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미트로비치 선수가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풀럼이 이번 시즌에 잔류를 할 수 있냐 없느냐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에 모하메드 살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리버풀의 에이스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에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와 공동 득점왕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 프리시즌에 살라 선수가 상당히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몸무게를 조금 감량을 하면서 보다 날렵한 몸 상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살라 선수가 프리시즌을 굉장히 잘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번 풀럼과의 개막전에서도 활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사디오 마네 선수를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시켰기 때문에 이 살라 선수와 더불어서 새롭게 영입이 된 누네스 선수, 그리고 지난 시즌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이 루이스 디아즈 선수가 제 몫을 해줘야지만 맨시티와의 우승 경쟁에 있어서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커뮤니티 실드에서 한 차례 기선을 제압한 리버풀이기 때문에 맨시티와의 우승 경쟁도 충분히 해볼 만한 시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그래도 풀럼을 상대로 리버풀이 보다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상대 전적 면에서 가장 최근에 풀럼이 1부 리그에서 있었던 2020-21 시즌에 이 두 차례 리그 경기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1승 1무로 덜미를 잡았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리버풀이 개막전부터 이 풀럼 징크스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이번 새 시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리버풀의 승리가 유력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금요일 현미경 분석에서 결정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해서 최종 픽을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리즈와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17위를 차지하면서 턱걸이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무난하게 시즌 10위를 차지를 하면서 1부 리그 잔류에 성공을 했는데 프리시즌 분위기 자체는 리즈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성적이 3승 1무 1패를 기록을 했는데 직전 칼리아리와의 평가전에서는 6대2 대승을 거두면서 리즈 특유의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영입 선수가 상당히 많은데 짤츠부르크 출신의 윙어 아론손 선수를 비롯해서 페예노르트 출신의 윙어 시니스테라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측면이 상당히 강력해진 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라이프치히 출신의 수비형 미드필더 타일러 아담스 선수를 비롯해서 바이에른 미넨 출신의 수비형 미드필더 마르크 로카, 짤츠부르크 출신의 측면 수비수인 라스무스 크리스텐센까지 영입을 하면서 확실히 리즈를 이끌고 있는 제시 마치 감독이 감독 생활을 했었던 짤츠부르크와 라이프치히 출신 선수들을 대거 영입을 하면서 이 제시 마치 감독의 입맛에 맞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핵심 측면 자원이었던 하피냐 선수와 수비형 미드필더 칼빈 필립스가 각각 바르셀로나와 맨시티로 이적이 된 것은 상당히 큰 전력 누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시마치 감독이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이 적재적소의 인원들을 영입을 하면서 상당히 이번 시즌 느낌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울버햄튼과의 리그 두 경기에서 1승 1무로 우위를 점했던 리즈이고 특히 두 경기에서 모두 극장골을 넣었던 끈끈한 경기력을 울버햄튼을 상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 리즈가 상당히 개막전부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성적이 2승 2무 2패 비교적 평범한 성적을 보여줬는데 직전 포르투갈 2부 리그 팀인 파렌세와의 평가전에서는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를 향한 인종차별이 있어서 상당히 비난을 받았던 파렌세인데 어쨌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영입 자원이 그렇게까지 큰 빅네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번리 출신의 수비수 콜린스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지난 시즌 주전으로 활약을 했던 수비수 로망 사이스가 벨식타스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 콜린스 선수가 로망 사이스 선수의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공격 쪽에서는 임대 영입이었던 황희찬 선수를 완전 영입을 한 것을 제외하면은 이렇다 할 영입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전력 보강적인 측면에서 울버햄튼이 상당히 부실한 프리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업 공격수 파비오 실바 선수가 안더레흐트로 임대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 울버햄튼이 과연 지난 시즌만큼의 단단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감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리시즌 경기에서 핵심 공격수인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개막전부터 만약에 히메네즈 선수가 결정이 된다면 상당히 리즈 원정에서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리즈의 공격 원투펀치 벤포드와 로드리고 선수입니다. 영입 자원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원래는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영입 자원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영입 자원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공격 에이스 이 두 원투펀치의 프리시즌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왼쪽에 벤포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빠진 기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즈가 상당히 어렵게 잔류에 성공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벤포드 선수가 직전 칼리아리와의 프리시즌 평가전에서 2골 1도움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골 감각을 끌어올렸고, 오른쪽에 이 로드리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칼리아리를 상대로 3골이나 넣으면서 개막을 앞두고 발끝 감각 예열을 마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로드리고 같은 경우에는 이 벤포드 같이 전형적인 이 스트라이커와 같이 뛸 때 시너지가 발휘가 되는 공격 유형이기 때문에 자신이 혼자 원톱으로 세워질 경우에는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 시즌에 벤포드 선수가 부상이 없이 롱런만 할 수 있다면 이 로드리고 선수와 함께 굉장히 좋은 호흡을 최전방에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두 원투펀치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리즈를 이끌고 있는 제시 마치 감독이 과거에 짤츠부르크, 라이프치히를 이끌었는데, 이 짤츠부르크와 라이프치히에서 눈여겨봤었던 좋은 젊은 자원들을 대거 영입을 한 리즈이기 때문에 하피냐와 칼빈 필립스라는 두 에이스 자원이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팀적인 조직력 측면에서는 충분히 리즈가 지난 시즌보다 끈끈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리시즌 경기를 보니까 여전히 측면 수비 쪽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리즈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비적인 측면만 보강이 돼서 실점을 줄일 수만 있다면 리즈가 이번 시즌에도 1부 리그에 잔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토트넘과 사우스햄튼의 경기입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4위를 차지를 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냈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에 성적이 처지면서 15위까지 처졌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1부 리그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에 4경기 정도를 치렀는데 2승 1무 1패의 성적을 보여줬고, 가장 최근에 치렀던 평가전에서 AS 로마를 상대로는 0대1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주요 영입 선수로는 에버튼 출신의 공격수 히샬리송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개막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징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튼 출신의 미드필더 비수마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중원 뎁스를 강화를 했고, 인테르 출신의 윙백 페리시치까지 영입을 하면서 취약 포지션에서 나름대로 알짜배기 영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이적 선수로는 백업 측면 자원인 베르바인 선수가 아약스로 이적이 된 것을 제외하면 굵직한 이적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항상 토트넘과 사우스햄튼 경기를 분석을 할 때면 전술적인 상성이 갈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하센 휘틀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빡센 전방 압박을 가져가기 때문에 역습 한방이 좋은, 특히 손흥민, 해리케인 듀오가 버티고 있는 역습 한방이 좋은 토트넘을 상대로 상당히 고전하는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열어봤는데 리그 2경기에서 오히려 사우스햄튼이 토트넘을 상대로 1승 1무로 우위를 점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사우스햄튼의 압박 축구가 토트넘을 상대로도 위력을 발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막전 승부가 올 시즌 사우스햄튼과 토트넘 경기 양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리시즌 성적이 1승 2무 2패로 굉장히 좋지가 못했는데, 직전 비아레알과의 평가전에서도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주요 영입 선수로는 레인저스 출신의 2선 자원인 조 아리보 선수가 영입이 됐고, 보르도 출신의 공격수 세쿠 마라 선수와 맨시티 유스 출신인 골키퍼 바주누 선수와 수비형 미드필더 라비아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빅네임보다는 유망한 자원들을 영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포스터 골키퍼가 토트넘으로 이적이 됐고, 백업 공격수 셰인롱 선수는 레딩으로 이적이 됐습니다. 백업 미드필더 스몰본이 스토크로 임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전력 누수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난 시즌에 최전방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공격수 브로야 선수가 원 소속팀인 첼시로 돌아갔기 때문에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영입이 된 2선 자원인 조 아리보 선수의 활약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핵심 영입 자원입니다. 왼쪽이 토트넘의 윙백 페리시치이고 오른쪽이 사우스햄튼의 2선 자원인 조 아리보 선수입니다. 왼쪽의 토트넘의 페리시치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 윙백 포지션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오른쪽 윙백 이 로얄 선수와 왼쪽 윙백 레길론과 이 세세뇽 선수의 공격력이 상당히 기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윙백 쪽에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인테르 출신의 묵직한 윙백 페리시치가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으면서 이 윙백에서의 공격력이 어느 정도 보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이 페리시치 선수가 슈팅 한방, 묵직한 빠따 한방이 있고 크로스 역시 비교적 정확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와 이 클루세스키 선수 등과 좋은 호흡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조 아리보 같은 경우에는 레인저스 출신의 2선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굉장히 드리블 돌파가 좋고 키패스 능력과 더불어서 마무리 능력까지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리그 8골 5도움을 기록을 했고, 이 비아레알과의 프리시즌 경기에서는 이 단독 돌파로 수비수 몇 명을 제끼고 혼자서 득점을 하는 좋은 퍼포먼스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사우스햄튼이 과거에 레드몬드 선수를 제외하면은 이렇다 할 드리블러, 테크니션이 조금은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조 아리보 선수가 2선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준다면 사우스햄튼이 그래도 이번 시즌에도 안정적으로 잔류를 노릴 수 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시즌에는 사우스햄튼이 리그 경기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1승 1무 우위를 점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개막전부터 맞붙게 된 두 팀이라는 점에서 과연 상성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또다시 토트넘이 사우스햄튼의 뒷공간을 탈탈 털어 먹으면서 천정 면모를 다시금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에버튼과 첼시의 경기인데 9번 경기로 들어와 있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도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지난 시즌 16위를 차지하면서 가까스로 1부 리그에 잔류를 성공을 했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3위에 그치면서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성적이 2승 2패로 상당히 기복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 원정을 떠나서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에게 0대4로 참패를 당했던 프리시즌이 있었는데, 그래도 직전 디나모 키이우와의 평가전에서는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에버튼은 주요 영입 선수로 번리 출신의 중앙수비수 타코우스키를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하면서 중앙수비 쪽 보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번리 출신의 왼쪽 측면 자원인 드와이트 맥리를 영입을 하면서 왼발잡이 측면 자원을 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에버튼의 상징적인 공격수인 히샬리송이 토트넘으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히샬리송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샬리송이 전방에서 왕성한 활동량뿐만 아니라 이 지저분하게 몸싸움도 잘해주고 특히 에버튼에서 골 결정력을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만큼은 칼버트 루인이라는 장신 공격수가 컨디션을 회복을 해야지만 에버튼이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업 측면 자원인 존주 케니가 헤르타로 이적이 됐고, 백업 공격수 토순이 베식타스로 이적이 됐습니다. 이 베테랑 미드필더 델프와 시구르드소는 방출이 됐기 때문에 계약 만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에버튼이 첼시와의 리그 맞대결에서 의외로 1승 1무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특히 시즌 막판에 잔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첼시와의 맞대결에서 에버튼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1부 리그 잔류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버튼과 첼시 경기도 액면가로는 첼시가 훨씬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에버튼이 지난 시즌에도 첼시를 상대로 심심치 않게 덜미를 잡아왔다는 점에서 무작정 첼시의 승리로 가기에는 조금의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리시즌 성적이 4승 2패였는데 직전 우디네세와의 평가전에서는 3대1 승리를 거뒀지만
런던 라이벌 아스날과의 평가전에서는 0대4로 대패를 당하면서 이번 시즌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영입 선수로는 나폴리 출신의 중앙 수비수 콜리발리를 영입을 하면서 자유계약으로 레알 마드리드로 떠난 리디거의 공백을 어느 정도 잘 메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 쪽에서는 맨시티 출신의 측면 자원인 스털링을 영입을 했고, 이 수비수 크리스텐센이 바르셀로나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수비 쪽에서의 뎁스가 조금은 엷어진 첼시이지만 그래도 굵직한 쿨리발리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강에는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적 시장에서 세비야 출신의 수비수 쿤데 선수 영입에 공을 상당히 많이 들였는데, 이 쿤데가 최종 행성지가 바르셀로나로 결정이 되면서 영입에 실패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첼시가 브라이튼의 측면 수비 자원인 이 쿠쿠렐라 선수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레스터 시티의 수비수 포파나까지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첼시 같은 경우에는 막판까지 수비 쪽에 영입 공을 많이 들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핵심 영입 자원입니다. 왼쪽이 에버튼의 유니폼을 입게 된 맥닐 선수이고, 오른쪽이 첼시의 유니폼을 입게 된 스털링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맥닐 같은 경우에는 번리 출신인데 아무래도 번리가 2부 리그로 강등이 되면서 핵심 자원들이 대거 1부 리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맥닐 같은 경우에는 번리에서 지난 시즌에 공격 포인트는 상당히 많이 올려주지 못했지만 왼발 크로스와 킥 능력이 상당히 날카롭고 활동량 자체도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히샬리송 선수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히샬리송만큼의 골 결정력은 없지만 측면에서 왼발로 올리는 날카로운 크로스나 프리킥 같은 것이 상당히 날카로운 선수이기 때문에 이 칼버트 루인이라는 에버튼의 장신 공격수가 한창 좋았을 때의 컨디션 뚝배기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다면 측면에서 맥닐이 올려주는 크로스 그리고 칼버트 루인의 뚝배기 한 방이 에버튼의 새로운 득점 루트 공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스털링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 출신의 측면 자원인데 이번에 첼시로 깜짝 영입이 됐습니다. 스털링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맨시티와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증명을 해낸 수준급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데,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약점으로 꼽혔던 것이 2선 특히 측면 자원에서 이 마운트 선수를 제외하면은 이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선 특히 측면에서도 득점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공격 자원의 영입을 원했고, 이 맨시티의 스털링이 그러한 부분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첼시로 전격 이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털링 선수가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첼시의 공격 쪽에서 상당히 관건으로 보여지는 이번 시즌이기 때문에 이 맥닐 선수와 스털링 선수의 맞대결을 지켜보는 것 역시 이번 에버튼과 첼시의 개막전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에버튼이라는 팀이 원체 홈구장인 구디슨 파크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고, 지난 시즌에 상당히 경기력이 좋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를 상대로 리그 1승 1무의 우위를 점했던 에버튼이기 때문에 첼시 역시 충분히 개막전부터 이변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11번 경기로 들어온 레스터 시티와 브렌트포드의 맞대결입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8위를 차지를 하면서 유럽 대항전 순위권까지 넘봤다고 보시면 되겠고,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승격 첫 시즌에 13위나 차지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잔류를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리시즌 성적이 4승 1무 1패 4연승의 상승세를 탔고, 그렇기 때문에 개막을 앞두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라리가의 강호 세비야와의 평가전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시즌 역시 상당히 강팀들을 위협할 수 있는 전력과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다 할 영입 자원이 딱히 없기 때문에 전력 보강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베테랑 골키퍼 슈마이켈 선수가 프랑스 니스로 이적이 임박이 됐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의 공백이 조금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젊은 중앙 수비 자원인 포파나 선수가 첼시를 비롯한 빅클럽에 이 구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포파나 선수가 이적이 된다면 수비 쪽에서의 공백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레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레스터 시티가 브랜트포드를 상대로 리그 2연승 모두 2대1의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상대전적 면에서 상당히 우위를 보이고 있는 레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승격 첫 시즌에 13위나 차지를 하면서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는데 프리시즌 성적은 3승 1무 2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 라리가의 강호 레알 베티스와의 평가전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던 브랜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영입 선수로는 번리 출신의 베테랑 수비 자원인 벤미 선수를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고, 라치오 출신의 골키퍼 스트라코샤 선수와 볼로냐 출신의 측면 자원인 에런 히키, 그리고 헐시티 출신의 측면 자원인 루이스 포터 선수가 영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헐시티 출신의 루이스 포터라는 측면 자원은 지난 시즌에 리그 12골이나 넣었던 골 결정력을 보유한 측면 자원이라는 점에서 브랜트포드가 이 루이스 포터 선수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요 이적 선수로는 지난 시즌 후반기 막판에 브랜트포드를 먹여 살렸던 플레이메이커 에릭센 선수가 자유계약으로 맨유로 이적이 되면서 중원 쪽에서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브랜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레스터시티의 핵심 자원들입니다. 왼쪽이 수비수 포파나이고 오른쪽이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플레이메이커인데, 이 포파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첼시를 비롯한 여러 클럽에게 구애를 받고 있습니다. 첼시가 굉장히 유력하게 영입을 노리고 있는 자원 중에 하나인데, 레스터시티가 이적료를 굉장히 높게 부르면서 영입이 성사가 될지는 미지수라고 보여지지만, 최근에 레스터시티가 베테랑 골키퍼 슈마이켈과의 이별이 가까워지면서 만약에 포파나까지 첼시로 뺏기게 된다면 수비 쪽의 공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포파나 선수를 지키는 것이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플레이메이커 제임스 메디슨 같은 경우에도 항상 빅클럽의 구애를 받던 선수인데, 이번 시즌을 앞두고서는 돈이 굉장히 많은 뉴캐슬이 제임스 메디슨 영입을 노리고 있어서 레스터시티 측에 두 번의 공식적인 오퍼를 했지만 역시나 레스터시티가 높은 이적료를 책정을 하면서 무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 쪽의 포파나, 공격 쪽에 이 제임스 메디슨을 지켜내는 것이 레스터시티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두 선수를 지킬 수만 있다면 이렇다 할 영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체 레스터가 이 스쿼드 자체가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번 시즌에도 강팀을 위협할 수 있는 다크호스로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12번 경기로 들어온 맨유와 브라이튼의 매치업입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6위로 떨어지면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9위나 차지를 하면서 상당히 강팀 킬러 다크호스로 활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유는 테나흐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최근에 새 시즌을 맞이를 하고 있는데 프리시즌 성적이 3승 2무 1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 라이오와의 평가전에서는 1대1 무승부에 그친 맨유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요 영입 선수로는 미드필더 에릭센 선수를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하면서 중원 뎁스를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약스 출신의 수비수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선수를 영입을 했고, 페예노르트 출신의 측면 수비수 말라시아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확실히 테나흐 감독이 활약을 했었던 네덜란드 리그 출신의 이 젊은 자원들을 대거 영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이적 선수로는 전력 외로 분류가 된 안드레아스 페레이라가 풀럼으로 이적이 됐고, 백업 골키퍼 딘 핸더슨이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이 됐습니다.
이 미드필더 포그바 같은 경우에는 자유계약으로 유벤투스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에릭센 선수가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시즌에 브라이튼을 상대로 1승 1패 팽팽했던 전적이 있는데, 지난 시즌 브라이튼 원정에서 0대4로 굴욕적인 대패를 당했었던 맨유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만큼은 브라이튼을 상대로 서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대 전적에서 맨유가 9승 3패로 우위가 있고 무승부가 없었던 상성이 있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성적이 3승 1무 1패로 굉장히 좋았는데, 직전 에스파뇰과의 평가전에서 무려 5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에이스 공격수 트로사르 선수가 에스파뇰을 상대로 3골이나 넣으면서 시즌을 앞두고 골 감각을 끌어올린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영입 자원으로는 벨기에 리그 임대를 떠났었던 이 미토마 카오루와 공격수 운다브 선수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굵직한 영입 선수가 따로 없더라도 영입을 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이 미토마 카오루는 과거에 가와사키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측면 자원이고, 지난 시즌에 벨기에 리그로 임대를 보냈던 브라이튼인데 벨기에 리그에서 7골 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프로토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는 이 위니용이라는 벨기에 리그 팀의 준우승에 일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니용으로 임대를 떠났던 공격수 운다브 선수는 이 벨기에 리그에서 무려 26골 12개의 도움을 올려주면서 득점왕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브라이튼의 약점으로 꼽혔었던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 해결에 있어서 이 운다브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원 쪽에서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을 했었던 비수마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 비수마 선수의 공백이 조금은 느껴질 수 있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측면 수비수 쿠쿠렐라 선수가 맨시티와 첼시에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쿠쿠렐라가 이적이 되게 된다면 측면 수비 쪽에서도 공백이 불가피한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보드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브라이튼의 핵심 공격 자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이 미토마 카오루라는 일본의 측면 자원이고, 오른쪽이 운다브라는 공격 자원인데,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브라이튼에 영입이 됐지만 이 경험을 위해서 벨기에 리그로 임대 이적이 됐는데, 이 두 선수가 벨기에 리그 준우승을 차지한 위니용이라는 팀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브라이튼으로 복귀가 됐기 때문에 새롭게 영입을 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토마 카오루가 리그 7골 3도움을 올려줬고, 운다브라는 공격수는 리그 26골 12도움이나 기록을 하면서 벨기에 리그 득점왕을 차지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지난 시즌부터 항상 보여줬던 골 결정력 약점을 이 두 선수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수 있다면 브라이튼이 이번 시즌에도 충분히 강팀을 위협할 수 있는 다크호스로 활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브라이튼이 항상 고질병이 경기력은 좋은데 골 결정력에 발목이 잡히면서 무승부가 지난 시즌에 크리스탈 팰리스와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았던 팀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시즌에 이 두 선수가 골 결정력을 해소를 해줄 수 있다면 이번 시즌에도 톱10 안에 들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롬만 뉴스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웨스트햄과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7위를 차지하면서 컨퍼런스 리그 티켓을 따냈고, 맨시티는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웨스트햄은 최근 프리시즌 성적이 2승 4무 1패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던 흐름이 있습니다. 직전 프랑스 팀인 랑스와의 평가전에서도 0대0 무승부에 그친 웨스트햄인데, 그래도 영입 자원으로는 사스올로 출신의 장신 공격수 스카마카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을 보강을 했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가 원체 세트피스가 강력한 팀인데다가 제공권이 좋은 팀이었는데, 196cm의 장신 공격수 스카마카까지 합류를 하게 되면서 웨스트햄의 제공권과 세트피스가 한층 더 강화가 된 이번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스타드렌 출신의 중앙수비수인 아구에르드 선수까지 영입이 되면서 수비까지 보강이 된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웨스트햄 역시 이번 시즌에도 강팀들을 위협할 수 있는 다크호스로 활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백업 골키퍼로 임대로 활약을 했었던 아레올라까지 완전 영입을 하면서 수비와 공격 쪽에서 알짜배기 영입이 된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이적 선수로는 백업 공격수 야르몰렌코와 풀백 프레더릭스 선수가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났고, 베테랑 마크 노블 선수가 은퇴를 한 것을 제외하면은 이렇다 할 전력 누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즌에 맨시티를 상대로 컵대회 포함해서 3경기를 맞대결을 펼쳤던 웨스트햄인데, 이 3경기에서 2경기를 무승부로 맨시티의 덜미를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홈경기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3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이 경기 이변이 나온다면 또다시 무승부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경기가 상당히 적었는데 2승 1패의 흐름을 보여줬고, 직전 리버풀과의 커뮤니티 실드 경기에서 1대3으로 완패를 당하면서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영입 선수로는 도르트문트의 에이스 공격수 홀란드 선수를 영입을 했고, 리즈의 에이스 미드필더인 칼빈 필립스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독일 아르미니 출신의 골키퍼 오르티가를 백업 골키퍼로 영입을 하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포지션에서 영입이 이루어졌는데, 측면 자원인 스털링을 첼시로 떠나보냈고, 공격수 제주스와 풀백 진첸코를 아스날로 이적을 시켰기 때문에 이 스쿼드 뎁스 면에서는 맨시티가 조금은 엷어진 면이 있습니다. 이 홀란드 선수가 상당히 기대를 많이 받고 영입이 됐는데, 리버풀과의 커뮤니티 실드 경기에서는 상당히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핵심 영입 공격 자원입니다. 왼쪽이 웨스트햄의 유니폼을 입게 된 장신 공격수 스카마카이고, 오른쪽이 맨시티의 홀란드 선수입니다. 이 스카마카는 지난 시즌에 사스올로에서 리그 16골이나 넣었을 정도로 이탈리아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장신 공격수인데,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최근에 꾸준하게 중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스카마카라는 공격수가 원체 장신이다 보니까 제공권 뚝배기가 상당히 좋은데, 이 웨스트햄이 지난 시즌부터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스카마카의 합류는 웨스트햄 특유의 제공권과 세트피스 공격력 향상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웨스트햄의 최전방을 맡아주고 있었던 안토니오라는 공격수 역시 이 좋은 제공권과 피지컬을 보여주고 있지만, 확실히 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골 결정력 측면에서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스카마카 선수가 골 결정력을 끌어올려 줄 수 있다면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에도 강팀을 위협할 수 있는 다크호스로 활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른쪽에 도르트문트 출신의 공격수 홀란드가 드디어 맨시티의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 커뮤니티 실드에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조금은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홀란드 같은 경우에는 도르트문트에서 뒷공간을 파고든 움직임과 박스 안에서의 피지컬, 그리고 골 결정력을 앞세운 한방이 강점인 선수인데, 맨시티라는 팀은 이 공격수가 2선까지 내려오면서 2선 자원들과의 유기적인 연계나 상당히 넓은 활동량을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이 공격수에게 요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맨시티의 전술에 100% 녹아들지 못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란드 선수가 경기를 치르면서 이 맨시티 특유의 전술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홀란드 선수가 적응을 할 때까지는 맨시티가 의외로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털링 선수가 첼시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높은 이적료를 주고 데려온 이 그릴리시라는 측면 자원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릴리시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맨시티 전술에 100% 녹아든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프리시즌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가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또다시 경기력이 좋지 못했던 그릴리시라는 점에서 홀란드까지 시즌 초반에 헤매게 된다면 맨시티가 의외로 체급이 있는 팀들을 상대로는 공격 쪽에서 고전할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역시 맨시티가 액면가로는 상당히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웨스트햄의 경기력과 체급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이변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39회 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7경기 심층 프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로만 뉴스에서 전해드린 정보를 토대로 초안픽을 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금요일 최종픽 현미경 분석으로 마지막 방점을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